시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실화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말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30년 동안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과 괴롭힘을 견뎌낸 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의 장례식에서 터뜨린 그 한마디가 모든 참석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미영 씨, 현재 58세입니다. 미영 씨는 28세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30년간 한 남자의 아내로 그리고 한 여자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그 속에는 30년간 쌓인 상처와 분노가 가득했죠. 미영 씨의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올해 8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상하고 인자한 할머니로 알려져 있었어요. 동네에서도 순자 할머니는 참 좋은 분이야 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하지만 미영 씨가 경험한 시어머니는 전혀 달랐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미영 씨에게 가해진 시어머니의 구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라니. 내 아들이 뭘 잘못했길래 너 같은 걸 만났나라는 말은 일상이었어요. 미영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시어머니의 비난과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미영 씨의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어요. 너희 집안은 원래 가난해서 그런 것도 모르냐. 교양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라며 미영 씨의 자존심을 짓밟았죠. 미영 씨는 남편에게 하소연해 봤지만 남편은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야. 조금만 참아라며 미영 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영 씨가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임신한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아픈 척을 하냐며 오히려 더 많은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는 물론이고 시어머니의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모두 미영 씨의 몫이었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영 씨의 육아 방식을 끊임없이 비판했어요.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내가 키운 아들들은 다 잘 컸는데. 너는 왜 그런 식으로 키우냐며 미영 씨를 무능한 엄마로 몰아갔죠. 두 번째 아이가 딸이었을 때 시어머니의 실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딸만 낳아서 집안대를 어떻게 이어가겠냐며 미영 씨를 원망했어요. 미영 씨는 성별을 결정하는 건 남자라는 사실을 설명해 봤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 씨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다. 다른 며느리들은 다 잘만 사는데 너만 유난이다라며 미영 씨를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어요. 밖에서는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고 효성스럽다며 칭찬했지만 집에서는 정반대였죠. 친척들이나 이웃들 앞에서는 미영 씨를 자랑스러워하는 척했지만 그들이 떠나면 바로 남들 앞에서 창피당했다며 미영 씨를 탓했습니다.
미영 씨는 여러 번 이혼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또한 당시에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미영 씨는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미영 씨의 경제적 자유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가계부를 매일 검사했고 용돈도 최소한만 주었어요. 미영 씨가 친정에 용돈을 드리려고 하면 시집 온 여자가 친정 생각만 한다며 막았죠. 미영 씨는 자신의 친정 부모님께 제대로 안부도 묻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였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 두통, 관절염 등 여러 질병이 나타났지만 시어머니는 쾌병 부린다, 일하기 싫어서 그런다며 미영 씨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 자신이 아플 때는 미영 씨가 24시간 간병을 해주기를 원했어요. 밤새 간호하느라 미영 씨가 지쳐 있어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당연하게 여겼죠. 시어머니는 또한 미영 씨의 사회적 관계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고 동네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막았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노는 게 보기 좋겠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놀러만 다니려고 한다며 미영 씨를 고립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 2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미영 씨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지만 시어머니의 기본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까다로워졌고 미영 씨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아졌죠. 시어머니가 80세가 넘어서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도 나타났고 거동이 불편해졌어요. 이때부터 미영 씨는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낮 없이 미영 씨를 불렀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에 어긋나면 소리를 질렀죠. 치매가 진행되면서 시어머니의 성격은 더욱 극단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남들 앞에서는 체면을 차렸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미영 씨를 향한 욕설과 폭언이 일상이 되었죠. 너 같은 년이 내 아들을 망쳤다. 내가 죽어도 너는 용서 못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미영 씨는 이 시기에 정말 한계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크게 악화되었고 정신적으로도 거의 붕괴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미영 씨의 고통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치매이시니까 이해해 달라고만 했고 주변 사람들은 효부라며 미영 씨를 칭찬했죠. 시어머니의 마지막 2년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완전히 와병 상태가 되어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목욕을 시켜주는 모든 일을 미영 씨가 해야 했어요. 간병인을 쓰자고 제안해도 시어머니는 남이 어떻게 나를 돌보냐, 며느리가 해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에 미영 씨가 확인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어요. 30년간 미영 씨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미영 씨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고 나중에 고백했죠. 장례 준비 과정에서도 미영 씨는 온갖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부고 발송, 음식 준비, 손님 접대까지 모든 것을 미영 씨가 처리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상주 노릇만 했을 뿐 실질적인 준비는 모두 미영 씨의 몫이었죠. 장례식 당일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친척들, 시어머니의 친구들까지 모두 좋은 분이 가셨다. 천국에서 편히 쉬시길이라며 애도를 표했어요. 미영 씨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관을 연구차에 옮기기 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씩 관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남편은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했고, 아이들도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했죠. 마지막으로 미영 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든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영 씨는 관 앞에 섰어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가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죠. 시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요. 이제 시어머니도 편히 쉬시고 저도 이제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영 씨를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저게 뭔 말이야 라며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죠. 시댁 식구들은 당황해서 미영 씨를 말렸지만 미영 씨는 이미 관에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상복을 벗어던지며 장례식장을 나가버렸어요. 조문객들은 술렁였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라며 미영 씨를 비판했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이다라며 미영 씨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 씨는 정말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고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했어요. 30년 동안 억압받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된 거죠. 친구들과 만나기 시작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 죽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죠. 하지만 미영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 씨의 진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들 중에는 시어머니가 미영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미영 씨가 그럴만했다. 30년 동안 정말 많이 참았다며 미영 씨를 이해해 주었죠. 미영 씨의 친정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미영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가족 화목을 위해 참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미영 씨의 진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란 건 미영 씨의 아이들이었어요. 어머니가 할머니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죠. 성인이 된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우리가 알았다면 도와줄 수 있었는데라며 미안해했습니다. 미영 씨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한테 할머니는 좋은 할머니였으면 좋겠어서 참았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아이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뒤늦게 깨달았죠. 남편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영 씨를 비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보호해 주지 못했는지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죠. 현재 미영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일이지만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죠. 30년 동안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추억일 뿐입니다. 미영 씨는 말합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한 말을 후회하지 않아요. 3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전히 미영 씨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죽은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죠. 하지만 미영 씨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며느리들 사이에서는 미영 씨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나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시원했을 것 같다라는 반응이 많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고부 갈등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무조건 모셔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그런 인식이 변하고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또한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미영 씨의 남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재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미영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건강한 일일 수 있어요. 물론 시기와 방법은 중요하지만 30년 동안 참았던 미영 씨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는 없죠. 현재 미영 씨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30년 동안 잃었던 자신을 되찾은 거죠. 미영 씨는 같은 상황에 있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남편이 중재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선택해야 할 때도 있어요. 물론 미영 씨의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수해야 하는 고통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전통과 현대적 가치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미영 씨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30년 동안 참았던 것도 대단하지만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도 용기 있는 일이었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영 씨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